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차가운데, 사회복지 혹은 복지란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는, 복지란, 영어로는 웰페어입니다. 웰페어 혹은 웰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웰빙. 안녕하십니까. 웰빙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 안온한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웰페어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의 몫을 가지는 것. 보통 대학 학과를 표시할 때는 웰페어라고 그렇게 표기합니다. 오늘은 웰빙에 대해서 가지고 한번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지가 뭐지? 현대사회는 복지사회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회복지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사회복지는 그 자녀적 복지, 또 제도적 복지, 권리적 복지, 이렇게 세 단계로 발전해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자녀적 복지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시혜적 복지라고 합니다. 시혜적 복지. 시혜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뜻처럼 시혜는 베풀어 준다는 뜻이죠. 그죠? 군주가, 제왕이,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 국가의 국한을 풀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복지, 그게 시혜적 복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은 이제 중요한데 도로 놓고 다리 놓고 중요한데 다 쓰고 남은 재원을 가지고 국민에게 기회를 베푸는 거. 이게 소위 이제 자녀적 복지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다 했다는 것이죠. 그죠? 지배자의 재량에 의해서 국민의 복지가 좌우되는, 어린 사람들의 복지가 좌우되는. 상당히 임의적이고 변동이 크죠. 예를 들면은 농사가 잘 된 해 같으면은 복지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흉작이 되고 가뭄이 들어서 수확이 별로 없었던 해는 복지를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죠? 제주도의 김만덕 부자의 뭐 이야기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역사가 좀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기준들, 법을, 그러니까 시스템을 딱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자. 이게 제도적 복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입법적 복지니까 복지 관련 법들이 많이 생겨나는 시기가 제도적 복지를 할 때겠죠.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제일 좋습니다. 그죠? 권리적 복지, 보편적 복지라고도 합니다. 그죠? 얼마 전에 정치인이 말로 하는 복지가 어디 있노? 예산 없는 복지가 어디 있노? 이런 말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잘 살아야 됩니다. 자원이 풍부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또 다른 그 잘 사는 나라에서는 북유럽 국가들은 국가가 세금을 받지 않고 국민들에게 오히려 수당을 넣어주는, 제가 유학할 때도 경험을 했어요. 아주 여학생이, 작은 여학생이 국가에서 작은 전액 받고 생활비도 받고 미국에서 유학하는데 방학 때면은 비행기 티켓하고 용돈을 보내줘서 공간으로 수고했다고 자기 고국에 와서 푹 쉬라는 것이죠.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국가가 돈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못 갔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이 지는 문제라든지 가난 이런 것들을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국가 요청, 국가가 먹을 것을 쓰고, 내가 잘 것이 없으면 국가 요청하면 아파트를 제공해주고, 이런 것이 권리적 복지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권리적 복지를 한다고 해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볼 때 과거의 자녀적 복지 행태에서는 사회복지 욕구라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것을 본 것이죠. 저 사회복지 수급자, 대상자다 이렇게 무시하고 사람을 경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현대의 의미에서의 사회복지라는 것은 복지 욕구는 산업화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자연 발생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자녀적 복지 시대에서는 욕구, 복지 문제는 긴급 상황, 위기 상황으로 해서
기간을 두고 1년 동안 6개월 동안 이렇게 제공했지만 제도적 복지를 하는 상태에서는 가난은 복잡한 현대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가 실업수당을 준다든지 연금을 제공해서 보장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회복지사라는 그 개인이 지닌 재산이라든지 자원을 다 쓰고 소모하고 난 이후에 국가가 개입해서 도와줬지만 지금은 예방적인 것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죠? 의학처럼. 그죠? 의학에는 예방의학이 치료의학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더 경제적이다. 더 삶의 질 면에서 훨씬 좋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복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복지 타먹는다고 낙인을 찍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등처우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데 지금은 이제 복지수급자 대상자라고 해서 낙인을 찍지 않습니다. 이웃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예방적이고 또 연구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면은 그 기준이 변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이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복지의 가치도 과거에서 엄격한 개별주의였다면 지금은 인본주의 또 그 사람의 품 있는 삶이라면 안전을 중요시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복지는 이제는 개인을 개선시키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환경을 좋게 가져가는 거. 예를 들면 장애인 차별을 일소시켜 나가는 거죠. 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거. 빈부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의 자원을 재배치하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개인의 대처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또는 문제 해결 능력을 잘 함양시켜주는 이 역량 강화의 관점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격려하고 또 환경도 잘 구비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시도해 볼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는 미시체계 또 중간체계 그 개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단위들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노력들, 종교기관,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또는 그 여러 가지 상업시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외부체계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복지, 뭐 이렇게 단체, 기관, 회사, 또 학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능력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내 이웃에 밥을 걷는 이웃이 있으면은 그 지역에 있는 파리바게뜨 사장님을 찾아가서 내 옆집에 밥 굶는 사람이 있는데 그날 팔고 나면 빵이나 케이크를 좀 줄 수 있는 이러면 그걸 냉정하게 거절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죠. 그렇죠? 또 그 시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잘 제대로 정비해 나가고 법을 효율성이 있고 실효성 있는 그런 법을 우리가 세련된 선진화 입법 제도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복지라는 도대체 어떤 형태를 가졌느냐, 복지는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우리가 복지라고 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뭡니까? 그 등딱 섞고 배부른 것이 복지지 뭐 복지라는 게 별거냐? 맞습니다. 그죠? 복지라는 첫째로 물질적 복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적어도 경제적으로 내가 궁핍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어 가난하지 않아서 그죠? 절대 가난에서 벗어나야 하겠다. 적어도 좀 품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잘 먹고 이 따뜻한 집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주거복지라든지 국가의 주택정책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또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이라든지 가옥들 이런 걸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적 조건만 가지고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죠? 과거에 그 우리나라 최고 재벌의 손녀딸이 뉴욕이라는 그 외국 쓸쓸하게 아파트에서 자기 생을 막 하면 우리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죠?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하고 전전긍긍한다든지 또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뭐 남을 해롭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악행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이 회사를 그만뒀는데 왜 그만뒀냐고 물어보면은 과장이 더러워서 우리 상사가 더러워서 나는 우리 직장에서 밑에 후배가 치고 들어오는데 치고 올라오는데 내가 못 견디겠더라.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또 인간관계가 싫어서 사람이 싫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피해를 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를 이야기할 때는 물질적 복지나 또 재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작은 재산을 가지고도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남들 보기에는 엄청난 재산과 또 엄청난 학벌과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도 나는 망한 인생이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 또 한편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물질적 복지와 더불어 정신적 복지도 참 우리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한 가지 복지가 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복지입니다. 영적인 복지, 스피리추얼 웰빙입니다. 스피리추얼 웰빙은 뭘까? 그 유명한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은 책 제목이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이런 작은 책인데요. 그 내용은 참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출신으로서 의대를 나와서 병원을 개업해서 행복한 가정 꿈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아주 사랑스러운 아내와 또 자식들, 또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이유도 모르고 붙잡혀가지고 캠프에서 고통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몸을 당하고 온갖 학대를 다 당하면서 극한 경험을 한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잘 찾아보실 것입니다. 책 내용의 근간은 뭐냐면은 이 수용소, 나치 유형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과 죽은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이 뚜렷이 구분되더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행태를 죽냐면은 2월 달에 이제 저 나치가 이제 전쟁에서 패망해서 우리는 그 살아서 저 수용소 문을 나갈 거야라고 생각했던 건강한 사람들도 막상 2월 달이 닥치고 3월 달 때도 못 나가게 되니까 절망 가운데 아주 큰 설사를 하면서 이주설사를 하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반면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고 자기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아주 뭐 곤충하고 논다든지 곤충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큰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살았어. 그 수용소를 걸어나갔더라. 그런 내용을 담담하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만드는 책이 바로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책. 그러면서 빅토르 프랭클은 이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인.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의 그 삶의 10분의 9는 이렇게 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10분의 1이 이제는 그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속담에도 영적으로 건강해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이런 말이 있듯이 영적인 삶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삶의 목표를 정하고 자기 삶의 어떤 의미를 굉장히 부여하고 이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복지 또 영적 복지가 잘 균형을 갖춘 상태일 때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한다든지 참 그 사람 복되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영적인 복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은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해답이 없습니다만 영적인 복지를 잘한다는 것은 자기 어떤 신앙을 지킨다든지 믿음을 가지고 종교를 추구하고 또 어떤 예술적인 노력을 부담 없이 하는 것,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마음가짐을 잘 정리해 나가는 이런 노력이 그 개인의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라고 접근할 때도 굉장히 그 사람 처한 환경이나 조건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에서도 주관적 복지 상태 또는 행복학 뭐 이렇게 행복심리학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는 물질적 복지 이상의 여러 가지 조건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여기서 거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